여기 한국 남자는 작아서 싫다며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남자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산나라고 합니다. 저는 요식업 브랜딩 사업으로 꽤나 성공한 아빠를 둔 덕분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아빠를 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냐고 묻곤 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저 또한 아빠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벅찰 정도로 엄한 교육을 하시며 저를 속박하셨거든요. 로산나, 중학교 때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알지? 지금 뒤처지면 그대로 끝인 거야.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도 늘 저를 구속하셨고, 연애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제가 공부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죠. 정말로 저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이러한 지옥 같은 구속을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청해온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 드라마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빠 몰래 로마에서 열린 한국문화 경연 행사에 참여했다가 한국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의 외관은 분명 제가 알던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들은 세련된 외모와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탈리아 남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인 아우라를 뽐내고 있었는데, 제게 접근한 한국 남자는 촌스러운 외모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성 평균 키는 넘을까 하는 작은 키에 어깨는 좁은데 배만 툭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특히나 TV 속의 한국 남자들은 옷도 잘 입고 매우 깔끔한 이미지를 자랑했지만, 제게 접근한 현실 속의 한국 남자는 생매치가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스타일에 그마저도 옷에 빨간 국물을 군데군데 묻힌 상태였고, 머리는 대체 언제 감고 안 감은 건지 머리는 기름투성이에 지독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국 남자를 정말로 좋아하는 점은 바람둥이의 입만 번지르르한 이탈리아 남자들과는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면모와 깊은 배려심이었기에, 이러한 한국인 특유의 아름다운 내면을 기대하고 그가 청하는 식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분명 한국인이라면서 저를 웬 중식당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나 배려심 깊던 한국 남자는 어디 간 것인지 그는 저와의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그가 주문한 음식은 죄다 기름지고 너무 짜서 먹기 힘든 음식들 뿐이었고, 이건 첫 만남 자리에 어울릴 만한 음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한국 남자는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의 기름을 옷에 질질 흘리면서까지 식사에만 집중했고,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긴 분명 중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의도 없이 시킨 음식 중에는 한국 음식인 삼겹살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러한 모순에 이곳은 분명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통 중식당이라더니 왜 한국 음식인 삼겹살을 판매하는 거냐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그 즉시 누나를 사정없이 불아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소국인 이탈리아 출신 아니랄까봐. 당신은 역사도 모르는 근본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삼겹살은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한국이 중국 음식인 삼겹살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일 뿐이야.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는 민족은 근본이라는 게 없어서 중국의 모든 전통을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는 삼겹살 쌈을 싸더니 그대로 쌈을 베어 물며 두 입에 걸쳐 삼겹살 쌈을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 삼겹살 쌈은 한 입에 전부 먹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한국인인데 삼겹살 쌈을 그런 식으로 먹는 거냐며 한국 드라마를 통해 곁눈질로 배웠던 한국어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한국어를 못한다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나라로 한국인들은 한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선택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에 자신은 여느 한국인들처럼 중국어를 선택해서 중국어밖에 못한다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근본이 없는 국가였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는 전부 중국 경극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고 이들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국가의 근본 자체도 전부 중국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저는 이 한국 남자와의 식사로 인해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배려심도 깊은 한국 남자는 전부 다 드라마 속의 헛된 이미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가 입에 있는 밥알을 채 씹지도 않고 말을 하다가 그의 입속에서 나온 음식물이 제 얼굴에 튀게 되었을 때 그의 입냄새와 섞인 구역질 나는 악취와 침이 뒤섞인 밥알의 뜨끈한 온기를 느끼게 된 저는 그 즉시 기겁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튀긴 밥알이 묻은 피부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이나 한국인의 지독한 구취를 맡아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드라마 따위를 쉽게 믿은 바보 같은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듯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전부 접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고 한국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국가일 뿐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남은 대학생활 내내 한국 드라마나 문화는 쳐다도 보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아빠의 회사의 인턴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빠는 요즘의 국제적인 트렌드는 바로 아시아라며 저를 아시아 담당 부서로 배정하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과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사들과 소통하며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형편없는 줄 알았던 한국 협력사들은 매번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일체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정시성을 자랑했으며 책임감이 상당했기에 저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인들은 분명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지만 저번에 있었던 한국 남자와의 식사 때의 일이 계속 생각나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전부 가식일 뿐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인 한국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본색을 드러내며 뒤통수를 칠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감만 키워가던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한 허름한 한식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을 고려한다면 저는 분명 그곳 식당에 들어가선 안 됐습니다. 어차피 한식은 전부 중국 음식을 훔쳐온 건데 제가 왜 구태여 중식당이 아닌 한식당에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홀린 듯 한식당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은 분명 동양인이었고 한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한국인이 틀림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제가 전에 봤던 한국인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특징을 갖고 있더군요. 일단 외모부터 이 남성은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인 배우들처럼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확실히 뭔가 동양과 서양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세련된 느낌이 나게 생겼는데요. 또한 그는 웬만한 이탈리아인보다 키가 컸으며 덩치도 동양인이라기엔 너무나도 다부졌죠. 정말로 그는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특징과 어느 정도 닮아 있었으며 이건 제가 만났던 한국 남자와는 종족 자체가 다른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인만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은수라고 밝힌 그 남성은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대답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충격적인 대답에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그는 분명 이탈리아 혼혈일 거라며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 남자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인이 저렇게 생겼을 리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자기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식당에서는 제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일단 이곳 한식당의 한식 요리는 이탈리아인들에게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식당에는 많은 이탈리아 가족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은수 씨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식기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보조좌석까지 준비해주며 그야말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애초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 식당이 많을 만큼 이탈리아는 남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 한식당만큼은 오히려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장비까지 구비해 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이곳 한식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감탄과는 달리 저는 곧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은수 씨는 음식 대신 식혜라는 한국 전통 음료 하나를 내왔거든요. 사실 이건 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의 행동을 좋게 보려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과 관련이 있는 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노리는구나 싶어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전빵 등 여러 음식들을 끼워 파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마치 서비스 음식이냥 테이블에 세팅이 되지만 사실 이건 주문과는 별도로 판매하는 음식으로 만약 이러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은수 씨는 어린이 전용 좌석 등으로 배려를 해주는 척하며 손님들을 방심시킨 뒤 이러한 끼워 팔기 음료로 사람 뒤통수를 때리며 돈을 벌어왔던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혜 음료를 거절하며 이건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므로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쯤 했으면 그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자신이 직접 만든 식혜이므로 한번 맛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분명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척하지만 결국 주문서에는 이러한 음료의 값을 전부 청구할 게 분명했고 이건 이탈리아에서 너무나도 성행하는 방법이기에 제가 이런 허접한 방법에 속아 넘어갈 리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짜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식탁에 놓인 식혜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달콤한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결국 저는 한번 속아주자는 마음으로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말았죠. 물론 저는 결국 당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기에 불평 없이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 최고였던 불고기 정식까지 전부 먹은 뒤 계산을 하려고 보니 계산서에는 식혜에 대한 금액 청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 질문을 건네자 은수 씨는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혜는 그저 제가 손님들을 위해 맛보기로 제공한 것이므로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러한 서비스 음식이나 음료들이 자주 제공되곤 하고 이곳은 한식당이므로 철저히 한국의 문화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익보다 손님들과의 관계를 더욱 추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돈만 밝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고 특히나 저는 한국은 모든 것이 가짜인 비열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더욱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한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 식당의 음식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정겨운 분위기는 제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식당으로 향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곳 한식당에 들를수록 저는 계속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계속해서 식전 요리 개념으로 무료 맛보기 음식을 제공했는데 가볍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에 참기름을 살짝 뿌린 간장 양념 두부 요리나 제철 해산물로 만든 바삭하고 풍미가 뛰어난 미니 해물파전, 그리고 가볍고 편안하여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된장국 등 그가 제공하는 무료 요리의 퀄리티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듯 은수 씨가 계속해서 무료 맛보기 음식을 제공할수록 손님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메뉴 이외에도 맛보기 음식을 통해 먹은 요리들을 추가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죠. 저 또한 이러한 맛보기 음식에 홀려 예정에도 없던 주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식당들은 이러한 맛보기 전략을 이용하는 게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신메뉴를 출시하면 서비스 명목으로 음식을 끼워서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신메뉴를 홍보하는 거죠. 이건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신도 이익을 얻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문화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국은 정말 천재적인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은수 씨의 식당에 자주 들리게 되면서 은수 씨와의 사이도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은수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은수 씨의 한식당에 있는 삼겹살 메뉴를 구실로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와 식사를 했던 한국 남성에 대한 일을 말해주며 도대체 뭐가 한국의 진실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은수 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 같네요. 일단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상추쌈을 2번에 걸쳐서 나눠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모름지기 한국인이라면 쌈이 너무 커서 내용물이 전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한 입에 상추쌈을 처리하곤 하거든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지만 그런 수준 낮은 식탁 매너를 보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식탁 예절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의 공용어가 중국어라는 헛소리는 대꾸할 가치도 없고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음식과 의복 등 한국 문화를 자꾸만 베끼면서 열등감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중국이에요. 그들은 분명 꽤 역사 깊은 문화를 가졌었으나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결국 중국의 문화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 들러붙어서 한국의 문화를 야금야금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당신과 식사를 하게 된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을 좀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중국인이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그와 식사조차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고 그건 모든 이탈리아 여성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이렇듯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극한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의 본성이고 당신이 겪은 일이야말로 중국의 열등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간 중국인에게 속아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을 몇 년간이나 멀리했으며 심지어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며 한국을 싫어하기까지 한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수 씨는 혼혈이 아닌 토종 한국인이었으며 그는 자신은 한국인치고 잘생기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는 전혀 과장이 없었던 셈이었고 한국 남자들의 우월한 겉모습은 전부 사실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기에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한국인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도 한국 남자라는 취향만은 한결같았는데요. 그리고 키가 크고 체격도 다부지며 얼굴도 세련되게 생긴 은수 씨는 분명 제 취향에 딱 들어맞는 남자였고 심지어 지금은 한국에 대한 오해도 전부 풀린 상태였기에 저는 그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은수 씨는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은수 씨의 돈보다는 인간적인 정과 신뢰를 더욱 우선시하는 모습은 분명 서구권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모습이었고 결국 그의 겉모습과 내면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당연히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빠였기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고 또한 그 남자친구가 아빠와도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40대 후반이라면 아빠는 더더욱 날뛸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아빠는 회사에 운명을 걸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내려왔습니다. 바로 아빠는 이탈리아 전역에 고급 중국 레스토랑 체인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내겠다고 선언해왔는데요. 아빠는 연이은 요식업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해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고 이번에 그동안 벌어뒀던 돈을 전부 투자함으로써 아예 이탈리아 요식업계를 전부 집어삼켜버리겠다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사실 아빠의 이러한 자신감의 근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는 중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았고 만약 중국 레스토랑을 통해 중식을 전 세계에 홍보해준다면 이에 대한 상당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뒤에서 돈을 풀면서까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사업가인 아빠는 중국이 뭐라 하든 그저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던 거였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아무리 사업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건 그저 자금 중 일부일 뿐이었고 아빠는 정말로 회사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므로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그동안 아빠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회사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더해 아시아 담당을 맡아 중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중국과 연관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에
그 즉시 위험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빠를 뜯어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그저 저를 애송이 취급하며 제 개인적인 직감만 믿고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탈리아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중국 레스토랑 체인점은 분명 이러한 수요를 전부 끌어들일 것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니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며 제 우려를 무시했죠. 그렇게 아빠는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중국 정부의 조건대로 중국풍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직원은 중국인으로 고용하고 식재료 납품도 전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맡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중국으로 번복된 기괴한 중국 레스토랑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탈리아 내 중국인 이민자들의 숫자는 엄청났고 또 이탈리아인들은 미식의 국가 출신답게 음식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기에 중식에 호기심을 갖고 아빠의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급반전되는 데는 채 1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식은 불량식품 같은 존재라 도저히 고급화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탈리아 내 중식당의 존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중식당을 찾는지부터 이해했어야 했죠. 중식은 매우 짜고 기름져서 조금만 먹어도 물리고 배부르기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메리트의 중식당을 찾는 거였고 그렇게 영양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기름진 중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던 거였습니다. 즉, 이탈리아인들은 애초에 맛이나 분위기 때문에 중식당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중식당 고급화라는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던 거였죠. 불량식품을 그럴듯한 접시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게 고급 음식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상대는 음식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이탈리아 사람들이었기에 중식의 한계를 빠르게 눈치챈 이탈리아인들은 그 즉시 중식당에 대한 발걸음을 점점 끊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고객 감소에 더해 중식당 내부적인 문제까지 터지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와의 계약사항이자 컨셉을 살리기 위해 고용한 중국인 직원들은 매우 나태하고 불친절했으며 심지어 손님을 상대로 사기까지 스스럼없이 쳐댔는데요.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정가의 2~3배 가격을 청구하는 숫자 장난질을 쳐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면 그제야 실수인 척 정상적인 청구서를 가져다 줬죠. 물론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손버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잔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지만 그제야 잔돈은 팁으로 남기는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부렸고 결국 안 그래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빠의 레스토랑은 이러한 중국인 직원들의 장난질 때문에 더욱 심각한 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직원들의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들은 생수를 주문한 고객들에게 몰래 수돗물을 제공했다는 거였는데요. 이들은 손님이 주문한 생수는 자신이 몰래 챙기고 대신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소소한 이익을 얻고 있었고 유럽의 수돗물은 석회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기에 이러한 수돗물을 마신 손님들은 배탈이 나고 병에 걸려서 아빠의 레스토랑은 상당한 이미지 손실과 소송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믿었던 중국 정부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거였습니다. 분명 상당한 투자금을 지원해 줄 거라고 했던 중국 정부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내 기존에 약속했던 대금의 10%만 지불한 채 의도적으로 아빠의 연락을 회피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고 이렇듯 예상치도 못한 말바꾸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빠의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빠는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초대형 프로젝트답게 적자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결국 아빠의 수십 년 동안의 성공은 대실패 한 번에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죠. 정말로 아빠는 저희 집이었던 대저택과 고급 차량도 전부 팔고 집도 없어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의 운명은 끝장이었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 질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은수 씨의 한식당이었죠. 은수 씨의 한식당은 분명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만큼 뛰어난 맛과 융통성이 있었고 특히나 은수 씨가 한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사업 전략은
분명히 천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식은 최근 들어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 한식은 채소와 고기 등을 모두 사용하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기에 고급화에 더불어 저렴한 요리까지 전부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중식당에서 한식당으로 컨셉을 바꾸는 것은 같은 아시아풍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그다지 큰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아빠의 중식당 컨셉을 왜 한식당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밤새 작성해서 그대로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이름도 없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무명 셰프를 어떻게 믿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하냐며 제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침을 가했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고요. 현재 프로젝트의 대실패로 인해 투자자들도 전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1개월도 안 돼요. 1개월 안에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더는 자금이 남지 않게 돼서 우리 모두 끝이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셰프라뇨? 은수 씨는 각종 한식 자격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고급 양식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더러 한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요리사였지만 한식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탈리아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들로 한국인들을 만족시킨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 한국 시장을 접수했던 경험이 있는 은수 씨는 분명 이탈리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빠도 처음에는 무명이었던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아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준 덕분에 아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고, 이제는 아빠 또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할 때예요. 제 주장에 아빠는 많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아빠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그 사실을 잘 알았는지 아빠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프로젝트 전면 수정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은수 씨에게 위임하고 그야말로 망해가는 회사의 모든 운명을 은수 씨의 능력 하나에 걸었죠. 역시나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본 은수 씨답게 은수 씨는 지휘봉을 잡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은수 씨는 모든 직원을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교민들로 교체했는데요. 그리고 한식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모든 손님에게 맛보기용 요리를 제공했죠. 이러한 은수 씨의 전략은 은수 씨의 한식당이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맛보기 음식을 통해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느낀 이탈리아 고객들은 저희의 한식당에 재방문하며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었거든요. 이건 중식을 맛본 뒤에는 절대로 재방문을 하지 않던 손님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에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은수 씨의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수 씨는 분명 일부 한식들은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해진 것이 맞지만 아직도 한식을 익숙지 않아 하고, 특히나 음식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특성상 한식 자체에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은수 씨는 천재적인 메뉴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섞은 퓨전 요리였죠. 일단 불고기 라비올리는 중년의 이탈리아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양념된 불고기 소고기, 잘게 썬 파, 그리고 양파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는 가벼운 간장 소스와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제공되었는데요. 라비올리와 부드럽고 양념된 불고기는 담백한 간장 소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선사했고, 소고기를 감싸는 섬세한 이탈리아 파스타는 식감을 높여줌으로써 한국의 풍부함과 이탈리아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외국 음식에 대해 보수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렇듯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수 씨의 퓨전 요리를 맛본 뒤 한식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곤 했는데요. 은수 씨는 한식은 전통이 깊고 조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요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음료나 술과 함께해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식의 조화를 잘 엿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김치 리조또였습니다. 다진 김치, 파마산 치즈, 약간의 크림을 곁들인 가벼운 닭고기 육수에 조리한 김치 리조또는 파마산이 풍부한 리조또의 크리미한 식감이 매콤하고 톡 쏘는 김치와 아름답게 대비되어 풍부함과 산미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뤘는데요. 은수 씨는 여기에 바삭한 판세타를 추가하여 짭조름한 바삭함을 더했기에 이러한 복합적인 식감과 맛을 가진 김치 리조또는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갈비 라자냐는 또 어떻고요? 부드럽고 양념된 갈비 소고기는 클래식한 이탈리아 라자냐층의 독특한 달콤하고 고소한 깊이를 더해주었고, 특히 갈비의 부드러운 가장자리와 모짜렐라 및 베샤멜 소스의 조합이 고급스러운 풍미를 만들어냈는데요. 심지어 갈비는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기에 갈비 라자냐를 맛본 노인들은 하나같이 치아 때문에 도저히 먹지 못했던 고기 요리를 드디어 먹어본다며 엄청난 환호의 반응을 보냈죠. 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의 매출을 책임지는 의외의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치 마르게리타 피자와 떡볶이 뇨끼였죠. 이 요리들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김치의 매콤한 톡 쏘는 맛이 크리미한 모짜렐라와 신선한 토마토 소스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김치 마르게리타 피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나 좋아했고, 부모님들도 김치의 건강적인 효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이들을 위해 거리낌 없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뇨끼는 또 어떻고요? 뇨끼는 매콤하고 감칠맛이 풍부한 고추장 소스를 흡수하여 한입 한입의 풍미를 가득 채웠고, 떡볶이 뇨끼 요리는 특히나 여자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듯 어렸을 때부터 한식의 맛을 들인다면 이들은 자라나면서 한식에 더욱 익숙해지며 한식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한식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테고, 특히나 당장에도 이 젊은 세대들은 김치 마르게리타와 떡볶이 뇨끼를 맛보기 위해 자신의 부모님을 한식 레스토랑에 끌고 온다든지 포장 주문을 통해 큰 매출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며 많은 이익이 되어 주었죠. 물론 정직하고 성실한 한국인 직원들 또한 고객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친절한 인사와 응대로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한국인들 특유의 빠른 서빙은 느릿느릿 군뱅이 같을 뿐더러 꼼수를 써대는 중국인 직원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언제 한 번은 한국인 직원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빠릿빠릿 행동해봤자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성이 안 찬다며 씩 웃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성실하며 책임감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레스토랑이 바쁠 때면 야근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게으름뱅이 이탈리아인들과도 대조되는 한국인들의 성실한 근로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은수 씨가 전권을 잡고 운영하는 한식당은 한 달 만에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던 매출은 한 달 만에 완전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러한 대변화에 마음을 돌렸던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아빠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아빠는 은수 씨에게 레스토랑 체인점에 대한 경영자 자리까지 제안하시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파격 제안을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은수 씨는 자신은 경영자가 아니라 요리사로 성공하고 싶다면서 그러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겸손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역시나 한국인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신념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도 이러한 은수 씨를 매우 좋게 봤는지 은수 씨를 하나의 직원이 아닌 아빠의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인생 친구의 느낌으로 은수 씨를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아빠의 은수 씨에 대한 호감의 순간이 곧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저와 은수 씨와의 관계를 폭로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마치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엄청나게 당황해 하시더니 은수 씨가 40대 후반의 나이라는 점을 듣고는 그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아빠는 그래도 바람둥이의 게으름뱅이인 이탈리아 놈들보다는 능력있고 성실한 한국 남자가 훨씬 낫다며 저희의 사랑을 전폭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레스토랑 체인점 경영, 그리고 은수 씨는 요리 및 신메뉴 개발을 맡아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빠 또한 은수 씨의 공로를 높이 사서 은수 씨의 목표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기로 약속하신 상태기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